옛날 옛적 고려의 진주 땅에 마음씨 고운 현령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세 딸을 두었는데 하나같이 빼어난 미모를 지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세가인이라 찬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막내딸 민서는 그 아름다움이 단연 돋보였다. 그녀의 피부는 봄날 연꽃처럼 맑고 고왔으며 뺨은 복숭아꽃처럼 은은히 붉었고 눈동자는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별빛 같았다. 민서의 미모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를 흠모하는 이들이 많아 그들만으로도 작은 마을 하나를 이룰 정도였다. 그들 중에는 현령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길재가 있었다. 길재는 현령의 집에서 온종일 민서를 곁에서 모시며 일했다. 그는 민서의 외모뿐 아니라 그녀의 맑고 따뜻한 마음씨에 깊이 반해 있었다. 그러나 하인과 귀족의 사랑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꿈이었다. 민서가 혼이 날 나이가 되자 현령과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웃 고을의 현령 아들 성민을 선택했다. 성민은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지혜로 명성이 자자한 젊은이였다. 길재의 가슴은 설렘과 고통으로 요동쳤지만 하인의 신분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내 어찌 감히 민서낭자를 바라겠는가? 그녀는 훌륭한 신랑과 행복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 뿐이다. 민서의 혼렛날이 다가오자 길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그녀를 떠나보냈다. 민서가 성민과 혼이 난 뒤 길재의 삶은 메마른 연못처럼 생기를 잃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 해도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다면 그 마음은 허공을 떠도는 구름과 같았다. 길재는 영원히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나날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입을 모아 말했다. 길재야, 너도 이제 혼이 날 나이다. 어여쁜 아내를 맞아 새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마음도 달라질게요. 하지만 길재의 눈에는 민서 외에 그 어떤 여인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몇몇 여인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를 향한 그리움은 날로 깊어만 갔다. 그는 한숨 속에 중얼거리곤 했다. 내 곁에 민서낭자가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길재는 민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령과 그의 아내가 민서가 사는 고을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길재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청했다. 대감마마, 소인이 함께 떠나가도 되겠습니까? 길을 안내하고 짐을 나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현령과 그의 아내는 길재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민서가 사는 고을로 향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민서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안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인들은 분주히 상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길재의 가슴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민선왕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집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버지. 길재가 고개를 돌리자 상복을 입은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민서의 남편 성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현령과 그의 아내는 딸을 위로하며 장례를 함께 준비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들은 민서에게 말했다. 남편 없이 홀로 남은 내가 어찌 이곳에서 살아가겠느냐. 우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혼이 난 지 불과 1년 만에 민서는 과부가 되어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깊은 슬픔과 허탈감에 빠졌다. 밥 한 술 뜨지 않고 종일 침상에만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집안 사람들은 걱정에 잠겼다. 우리 아씨가 이리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어찌 이리도 가혹한 운명인가. 가장 가슴 아파한 이는 다름 아닌 길재였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은 자신의 아픔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다. 길재는 매일 민서의 방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안부를 살폈는데 어느 날 민서의 방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재, 밖에 있나? 길재는 불이 붙은 듯 달려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낭자, 부르셨습니까? 민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길재, 내게 부탁 하나가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낭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이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말은 길재의 가슴을 칼로 베듯 아프게 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낭자, 이 길재가 곁에 있겠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제가 낭자의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서의 애달픈 말에 길재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가 물었다. 길재, 내게 맑은 샘물 한 그릇을 떠다 줄 수 있겠나?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생기를 잃은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길재는 눈앞에 민서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낭자, 어찌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삶을 버리다니요. 소인은 절대 그런 일을 허락치 않겠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터뜨리며 속삭였다. 내가 이 긴 세월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민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주한 길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낭자, 어찌 홀로라 하십니까? 낭자 곁에는 이토록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낭자를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인은 언제나 낭자 곁에 머물며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밝게 가지십시오. 길재는 조심스레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의 흐느낌을 달랬다. 민서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길재는 민서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갈 때면 들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그녀의 방 앞에 살짝 놓아두었다. 장날이면 민서가 좋아하는 꿀떡을 사왔고 행상이 마을에 들 때면 그녀의 취향에 맞는 옛날 옛적 고려의 진주 땅에 마음 쉬고 온 현령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세 딸을 두었는데 하나같이 빼어난 미모를 지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세가인이라 찬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막내딸 민서는 그 아름다움이 단연 돋보였다. 그녀의 피부는 봄날 연꽃처럼 맑고 고왔으며 뺨은 복숭아꽃처럼 은은히 붉었고 눈동자는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별빛 같았다. 민서의 미모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를 흠모하는 이들이 많아 그들만으로도 작은 마을 하나를 이룰 정도였다. 그들 중에는 현령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길재가 있었다. 길재는 현령의 집에서 온종일 민서를 곁에서 모시며 일했다. 그는 민서의 외모뿐 아니라 그녀의 맑고 따뜻한 마음씨에 깊이 반해 있었다. 그러나 하인과 귀족의 사랑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꿈이었다. 민서가 혼이 날 나이가 되자 현령과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웃 고을의 현령 아들 성민을 선택했다. 성민은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지혜로 명성이 자자한 젊은이였다. 길재의 가슴은 설렘과 고통으로 요동쳤지만 하인의 신분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내 어찌 감히 민서낭자를 바라겠는가? 그녀는 훌륭한 신랑과 행복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 뿐이다. 민서의 홀렛날이 다가오자 길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그녀를 떠나보냈다. 민서가 성민과 혼이 난 뒤 길재의 삶은 메마른 연못처럼 생기를 잃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 해도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다면 그 마음은 허공을 떠도는 구름과 같았다. 길재는 영원히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나날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입을 모아 말했다. 길재야, 너도 이제 혼이 날 나이다. 어여쁜 아내를 맞아 새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마음도 달라질게요. 하지만 길재의 눈에는 민서 외에 그 어떤 여인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몇몇 여인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를 향한 그리움은 날로 깊어만 갔다. 그는 한숨 속에 중얼거리곤 했다. 내 곁에 민서낭자가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길재는 민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령과 그의 아내가 민서가 사는 고을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길재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청했다. 대감마마, 소인이 함께 떠나가도 되겠습니까? 길을 안내하고 짐을 나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현령과 그의 아내는 길재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민서가 사는 고을로 향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민서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 안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인들은 분주히 상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길재의 가슴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민선왕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집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버지. 길재가 고개를 돌리자 상복을 입은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민서의 남편 성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현령과 그의 아내는 딸을 위로하며 장례를 함께 준비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들은 민서에게 말했다. 남편 없이 홀로 남은 내가 어찌 이곳에서 살아가겠느냐. 우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혼인한 지 불과 1년 만에 민서는 과부가 되어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깊은 슬픔과 허탈감에 빠졌다. 밥 한 술 뜨지 않고 종일 침상에만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집안 사람들은 걱정에 잠겼다. 아, 우리 아씨가 이리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어찌 이리도 가혹한 운명인가. 가장 가슴 아파한 이는 다름 아닌 길재였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은 자신의 아픔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다. 길재는 매일 민서의 방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안부를 살폈는데 어느 날 민서의 방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재, 밖에 있나? 길재는 불이 붙은 듯 달려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낭자, 부르셨습니까? 민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길재, 내게 부탁 하나가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낭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이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말은 길재의 가슴을 칼로 베듯 아프게 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낭자, 이 길재가 곁에 있겠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제가 낭자의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서의 애달픈 말에 길재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가 물었다. 길재, 내게 맑은 샘물 한 그릇을 떠다 줄 수 있겠나?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생기를 잃은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길재는 눈앞에 민서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낭자, 어찌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삶을 버리다니요. 소인은 절대 그런 일을 허락치 않겠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터뜨리며 속삭였다. 내가 이 긴 세월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민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주한 길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낭자, 어찌 홀로라 하십니까? 낭자 곁에는 이토록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낭자를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인은 언제나 낭자 곁에 머물며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밝게 가지십시오. 길재는 조심스레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의 흐느낌을 달랬다. 민서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길재는 민서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갈 때면 들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그녀의 방 앞에 살짝 놓아두었다. 장날이면 민서가 좋아하는 꿀떡을 사왔고 행상이 마을에 들 때면 그녀의 취향에 맞는